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은요, 건강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온 세상이 봄 기운이라서 참 기분도 좋고요. 산이며 들이며 놀러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네. 신경 쓰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맞아요. 그 피부 생각하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자외선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요즘 야외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외선 피하기 위해서 모자, 선글라스, 장갑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얼굴 전체를 얼굴부터 목까지 다 네. 마스크로 가리는 그렇게 완전 무장까지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네.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해서 자외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네. 그렇게 잡티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속상합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잡티의 개수도 많아지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마당 열린 특강에서는요. 노화로 인한 다양한 잡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맑고 깨끗한 피부는 모두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감독님은 네. 피부 관리는 신경 안 쓰시는 뭔가 상남자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어. 솔직히 뭐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를 바를 여를도 없었고 그런 걸 바르지 않아도 전부 다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후배 선수들을 보면은 야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자외선 그 차단제를 바르고 나오고 야간에도요? 야간에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고개가 깨웠던 것인데 저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그 얼굴에 덕지덕지 막 붙이고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죠. 네. 저도 이제 서서히 좀 바르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안 바른 것보다는 바르니까 훨씬 좀 낫더라고요. 바르셔야 돼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피부하면 일단 감독님보다는 제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뭐 교직원 연수 이런 걸 다닐 때 보면 아침에 저는 화장을 하고 나서 누군가를 봤는데 화장을 했냐 그랬더니 세수만 했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네, 다시 태어나면 그런 피부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왜 점은 세면 셀수록 개수가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말 늘어나는 게 맞는 게요. 재작년에 없던 게 작년에 생기고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생기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원인 모를 잡티가 여기저기 특히 이제 운전을 오래 하면 왼쪽에 또 더 많이 생기는 거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깨끗한 피부를 위한 고민은 누구나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특히 코로나19 마스크 해제 때문에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연사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만나볼까요? 네, 피부과 전문의 신삼식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열린 특강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모시게 되면 이제 얼굴을 먼저 많이 보게 되는데 원장님 피부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먼저 원장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제 피부는 여드름 피부에 좋은 피부는 아닌데 이제 피부과를 하면서 관리를 쭉 받다 보니까 네. 좀 나아졌습니다. 또 오늘 분장 잘해주셔서 잘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 피부 관리도 사실 그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다양하고요. 그리고 뭐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잡티와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텐데 네. 잡티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얼굴의 잡티는 피부 노화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요. 네.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은 잡티 치료를 위해서 왔어요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얼굴에 눈가에 주름, 또 팔자주름이라든가 이중턱,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다양한 치료를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러면 잡티의 원인으로는 노화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까? 그렇죠. 피부 노화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피부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피부의 잡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잡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우리가 잡티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피부 노화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신경 쓰이신가요? 네, 감독님. 아무래도 이제 그 주름 네. 또 이렇게 검버섯
뭐 잡티 이런 것이 얼굴을 좀 보면은 깨끗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그런 신경 쓰입니다. 네. 예, 우리 저 네, 패널리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름, 잡티, 그 다음에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것들, 그거 말고는 예, 그것만 없다면 그냥 늘 20살 같은 나이로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교수님 얼굴이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예. 메이크업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피부의 노화를 이해하시려면 피부 구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부 구조는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은 주름이 별로 없는데 왼쪽은 주름이 아주 많고 탄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죠. 이런 현상은 특히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론 노화라 그러면 누구나 나이에 따라서 서서히 변해가죠. 예, 그것은 이 피부가 노출된 부위 말고 몸도 마찬가지로 변화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외선을 쬐이는 얼굴을 보면 쪼인 부분과 안 쪼인 부분 이렇게 저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젊었을 때 피부와 나이 들었을 때 피부 구조를 보면 압니다. 젊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표피가 그냥 활동적으로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진피에 있는 구조도 건강한 콜라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된 피부, 이 주름진 피부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피부 표피가 아주 얇아져 있고요. 진피는 정상적인 콜라겐이 아니라 파랗게 변성된 콜라겐, 우리가 말한 진피의 기질을 말하는데요. 90% 이상의 기질이 이 악효질이라는 거고요.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우리가 말하는 탄력 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섬유들이 변성이 되고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혈관들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화의 현상은 피부 표피에 나타나는 검버섯, 잡티, 주근깨 이런 색소 변화 외에도 진피에 있는 이런 혈관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에 그런 악효질 또 콜라겐 섬유가 줄어드는 그런 다양한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한 피부는 그 불과 1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두께는 우리가 돼지 껍질을 연탄불에 구우면 홀라당 타버리죠. 그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의 그런 자외선 외에도 열을 가하면 노화는 빨리 옵니다. 또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뭐 담배, 술, 또 스트레스, 여성분들은 갱년기 지나면 노화가 빨리 오잖아요. 그런 호르몬의 변화, 이런 다양한 원인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데요. 우선 피부과에 오신 분들은 이런 현상으로 오십니다. 보신 것처럼 모세혈관들이 늘어나고 혈관들이 많아 보이고 좀 잡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여러 색소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눈가에부터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모공이 늘어나고 팔자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때 사실 레이저는 한 가지 치료만 하거든요. 색소 그러면 색소만 치료하고 혈관만 치료하고 콜라겐 따로 주름 치료는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복합적으로 한 번에 이런 치료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3번 했을 때 얼굴의 톤이 훨씬 더 깨끗해졌죠. 혈관도 없어지고 잡티도 없어지고 또 피부 톤이 굉장히 좀 맑아 보이는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주름이나 모공이나 탄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 치료는 또 다른 치료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근데 지금 보이는 네. 이 치료가 네. 누구에게나 똑같이 3회 정도만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 치료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3회인데요. 네네. 치료를 하고 나면 병변이 덜한 사람은 한 번에도 좋아집니다만 네네. 치료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노화 현상은 또 재발하고 안 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한 번에도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아주 심한 사람은 3회가 아니라 5회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얼굴에 잡티 그러는데요. 네. 얼굴에 검버섯, 주근깨, 뭐 흑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근데 흔히 예, 맞습니다. 기미는 시큼시큼한 것이고 네. 예. 검버섯도 시큼시큼한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말로만 들어서는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구별을 잘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대부분 오면
김이 빼러 왔어요 하는데 김이가 아니고 검버섯 빼러 왔어요 근데 검버섯이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흑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색소들이 좀 누리끼리한 이런 병변들을 흑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햇볕을 오랫동안 노출한 부위. 그러니까 50이 지나고 60이 되면 대부분 햇볕에 많이 쪼인 부분이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깔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주로 노출된 얼굴 또는 손이나 팔등 이런 부분에 많이 생기는 것을 광선, 자외선에 의한 흑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괄량이 삐삐라고 하는 옛날 영화에 보면 서양 애들은 특히나 콧등이나 눈 밑에 있는 볼 쪽으로 깨알 만큼 그렇습니다. 엷은 이런 흑자가 보이는데 그거는 그 선천적인 주근깨라고 그러죠. 선천적인 그런 색소 질환입니다. 그런 계통을 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흔히 그냥 잡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잡티는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질환들이고 누구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제일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 이 기미는 이런 질환입니다. 보면은 특히 광대나 이런 노출된 부위, 콧잔 등 턱선 이런 부위에 생기는 쭉 연탄재를 뿌려놓은 것처럼 뿌옇게 이렇게 흐트러 놓은 그런 것을 기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미라는 것이 치료가 왜 어려운 건요? 이것도 유전적인 겁니다. 타고난데 살면서 특히 임신이라든가 수유할 때 그런 임산부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없다가 그런 호르몬 변화, 또 자외선, 햇빛을 많이 보실 때, 또 피임약을 먹을 때, 그리고 어떤 약품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햇빛, 자외선만 쬐어도 얼굴이 까매집니다. 자외선을 안 쬐면 또 조금 더 옅어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자외선만 쬐어도 기미가 생기는데 강한 레이저 치료를 하면 이처럼 벗겨진 뒤에는 좋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2주 되고 한 달이 되면 아예 볼에 새카맣게 돼버리죠. 더 새카매지고 새카매진 것이 치료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기미 그러면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기미가 제일 어려운데 기미는 한 번에 강하게 치료하면 이렇게 진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10번에 나눠서 약하게 천천히 치료한다고 하는 테크닉을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표시가 안 나게 약하게 천천히 하면 그런 부작용을 피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기미하고 또 헷갈린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해나 염색, 또 메이크업, 화장품 잘못 쓰신 분들, 또 타로 제품 쓰신 분들, 또 미네랄 오일이 그런 타로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 직업적으로 노출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걸 노출한 뒤에 우리가 흔히 염색한 뒤에 머리가 많이 가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극 때문에 생기는 알러지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 알러지가 처음에는 가렵다가 어느 순간 새카매지는데 노출된 부위, 이마나 턱선부터 까매져서 기미보다 더 훨씬 진하게 얼굴이 새카매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흑색증, 우리가 흔히 흑피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알러지 반응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색소는 치료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미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렵고 색소가 진해지면 바로 병원을 오셔야 그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피해서 치료를 해야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되는데 한 번 진해지면 치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질환별로 달라지는데 이런 기미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고 오랜 기간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음으로 검버섯인데요. 검버섯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뒤쪽에 있는 면적이 조금 넓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넓게 있는 이런 갈색 질환들은 검버섯이 아니고 햇빛 때문에 생기는 흑자라는 좀 전에 봤던 질환들이고요.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사마귀처럼 약간 부풀어 올라 있는 그런 타입을 검버섯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런 얼굴에 노출된 부위 외에도 팔이라든가 손등에 많이 생기는데 그 말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부모님이 검버섯이 많으시면 이제 나이가 들면 나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겼을 때 이거를 치료를 하면 좋은데요. 치료를 안 하면 없어질까요? 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심해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검버섯은 미용상의 문제지 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생기면 그때그때 치료를 하시고 그거 생기는 것을 줄이려면 평소에 자외선을 덜 쬐는 겁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꼭 바르는 것이 이런 여러 색소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또 어머니들 보면 피부가 얇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검버섯까지 있으면 참 속상해 하시거든요. 예, 그럴 때 검버섯만 제거한다고 이제 일반 레이저로 치료를 하시면 치료 부위가 다 흉터가 돼서 아주 그냥 보기 싫게 아주 심한 흉터를 만들어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치료 방법에 따라서 흉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얼굴에도 일반 레이저로 파내게 되면 그 자국이 6개월 정도 자국이 아주 새빨개지고 까매지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과정을 겪지 않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 따라 부작용을 줄이고 또 표시가 안 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검버섯도 문제지만 피부가 노화가 돼서 얇아지고 주름이 많아지고 힘이 없죠. 그럴 때 콜라겐을 만들어내면서 검버섯을 동시에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흔히 프락셀 계통의 레이저라고 합니다. 프락셀 계통의 레이저는 뭐 20가지가 넘기 때문에요. 한 가지 레이저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레이저 치료로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에 콜라겐도 재생이 되고 검버섯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힘이 생기는 한마디로 주름이 없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검버섯이고요. 다음에는 이거는 뭘까요? 이 답이 나와버렸네. 광선 각화증. 이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약간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색깔이 딱지 다르시죠?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면은 경계가 뚜렷한 검버섯처럼 똑같긴 한데 뭔가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예, 색깔이 좀 빨간 편인데 붉은 기운이 돌아요. 붉은 기운이 있고 먼저 기분이 좀 나빠요. 일반 검버섯하고 좀 다르죠. 이것은 광선 각화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 이게 다 생깁니다. 예,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암입니다. 근데 양성 되게 아주 뭐 생명 지장을 주는 암은 아니고 피부암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전 단계 암인데 마찬가지로 경계는 뚜렷하지만 형태가 좀 규칙적이지 않고 색깔이 좀 붉으스레 또 피가 날 그런 좀 거칠은 표면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색소들 중에서 세 가지 부위가 보이시죠? 예, 어느 것이 검버섯일까요? 3번. 아, 교수님은 3번을 자, 생각하셨어요. 3번 그다음에 감독님은 몇 저는 번? 2번. 2번, 2번. 또 저도 1번은 3번처럼 아닌가요? 보이는데요. 저도 아이고. 2번 같이 보이는데. 네, 공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경계가 뚜렷한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색깔의 차이가 있고 또 사마귀처럼 약간 튀어오른 이 부분이 검버섯입니다. 3번이 네. 검버섯이군요. 우리 감독님이 맞히셨는데 네. 아니구나. 아니, 감독님이 2번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역시 여성분들이 네, 관심이 많아서 지금 잘 남성팀 맞히네요. 틀렸고요. 여성팀 맞추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광선각화증은 피부암이고 암의 전 단계인데 네. 비슷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은 흑자, 햇빛 때문에 생긴 흑자, 잡티고요. 그다음에 검버섯도 유전적인 거지만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색소 변화입니다. 이처럼 똑같아 보이지만은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 전문의들이 볼 때는 이제 위험한 것들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진단을 정확히 내린 뒤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얼굴에 잡티랑 또 검버섯 또 뭐 이상하게 생긴 것이 보이는데 기저세포암이라고 해요. 어디가 암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다 그냥 색소성 질환인데 보시면 뭐 그냥 비슷해 밑에 보이지만 아닙니까? 콧잔등에 여기 보시면 네. 콧잔등에 약간 튀어오른 작게. 이 부분이 뭔가 좀 다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약간 튀어올랐는데 경계가 애매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피부 확대경이 있습니다. 더모스코피라는 장비로 확대해서 보면 이 경계 부위들이 보면은 규칙적이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비대칭적이고
한쪽에는 딱지도 있고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오일을 발라서 보면 더 뚜렷한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꼭 해야만이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피부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기저세포암이란 건데 우리 표피의 제일 밑에 있는 세포층에서 너무 자외선 자극을 받다 보면 이게 너무 빨리 자라서 이런 암 조직이 됩니다. 그걸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데 미국 국민들에서 1년에 100만 명이 기저세포암 치료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운이죠. 그만큼 자외선을 많이 받은 뭐 호주라든가 또 동남아 햇빛 많은데 그런 데서는 발생률이 훨씬 높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관가하고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재발을 하고 더 심한 암으로 나타납니다. 예. 똑같은 형태인데 보시면 눈 밑에 까만 점이 보이죠? 네. 뭔가 점처럼 보이는데 점일까요? 점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예.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예, 형태가 좀 다른데 확대해서 보면 점보다는 이 경계가 좀 이상하죠. 색깔도 여러 색깔이 보이고 오일을 발라서 확대해 보면 경계가 더 컬러가 여러 컬러로 보이고 경계가 더 불규칙적이고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흔히 나타나는 기저세포암입니다. 예. 물론 암이니까 무섭죠. 전이가 되면 위험한데 전이가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를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기저세포암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점이니 하고 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다음은 이 1번, 2번, 3번의 세 병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안 좋아 보이세요? 2번이요. 2번이 안 좋아 보여요. 예, 2번이 제일 무서워 보이네요. 또 3번도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럼 1번은요? 그냥 점인가요? 1번도 모양이 안 좋아요. 형태가 이상하죠? 작기는 한데 않네요. 색깔이 만만치 않은데 아웃라인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이상한 건 다 안 좋은 겁니다. 아, 사실 형태가. 이 2번은 점입니다. 2번은 점이에요, 오히려. 근데 안 좋은 1번, 기저세포암이 제일 안 좋은 거고 암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광선 각화증이 3번입니다. 두 개는 암 종류고 제일 커 보이지만 안 보이는 이거는 이 복합점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알 수 있지만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예. 이분은 어떤 것 같아요? 왼쪽 분. 예. 흔히 그냥 검버섯처럼 보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기저세포암이 같이 나왔습니다. 빨간색이 보이니까 뭔가 안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기저세포암이 나왔어요. 암이죠, 암. 네. 그럼 오른쪽은 생긴 지 한 6개월 채 안 됐는데 사마귀처럼 보이고 점처럼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조직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기저세포암이 나왔습니다. 기저세포. 그냥 무턱대고 점 빼러 왔어요. 점 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잘못 치료하게 되면 더 악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더 전이를 잘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에서 색소성 변화 그러면 주근깨, 검버섯, 잡티라고 했는데 이제는 걱정할 게 또 생겼습니다. 피부암이란 게 있어요. 예. 다음은 원장님, 근데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사진 같은 경우에 네. 실제 저희가 이런 상황을 피부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네. 어떤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부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났을 때 뭐 기저세포 암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전문의들은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보게 되면 대부분 가늠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가 문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조금 비대칭적이고요. 그다음에 경계가 보면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네. 한 병변 내 색깔이 여러 색깔이 나타나요. 예. 그다음에 크기가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아. 예. 그래서 특히나 피부암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다음 질환에서 보시는 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 예. 이 악성 흑색종은 왼팔에서 보시면 검버섯 내에 까만 색소가 보이죠. 예, 검버섯입니다. 이게 그냥 검버섯하고 이게 날려버리면 죽습니다.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러 컬러가 보이고요.
비대칭적이고 경계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크기가 크고 이럴 때는 암인데 특히나 까만 것은 악성 흑색종이라는 아주 위험한 피부암이 있습니다. 이 피부암이 워낙 전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발견된 것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금방 주위의 림프절로 옮기게 되거든요. 림프절로 이동이 전이가 되면 5년 생존율이 채 30%가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하고 멀리 전이가 되면 1년 내에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암이 심각한 겁니다. 호주에서는 이 악성 흑색종으로 사망한 것이 위암만큼이나 높습니다. 그만큼 자외선이 많은 지역에서는 피부암이 심각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들이 항상 조직 검사를 먼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부 잡티에서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악성 흑색종이 많지는 않고 우리 발바닥, 손톱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오십니다. 보시면 없어야 될 판에 경계가 불분명하게 색깔도 여러 타입으로 또 손톱에도 이렇게 줄이 나타나고 손톱 끝에 보니까 경계가 무너져 있고 색깔이 변해 있고 이런 병변을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악성 흑색종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손, 발 쪽에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나타난 통계를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거는 유전적인 현상이고 통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성 흑색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넘겼다가는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잡티를 치료할 때 우리가 단순히 검버섯 죽은 게 다행히도 우리는 그런 암 종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점을 뺐는데 자꾸 재발해요 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 형태가 훨씬 더 안 좋아져 있고 그만큼 전이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 꼭 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 하에 필요한 치료를 하셔야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병변을 날려버리면 치료 시기도 놓치고 병변도 악화되고 암이 더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 노화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쉽게 넘겼다가는 이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부암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 궁금한 점은요. 그 남성과 여성의 피부가 발생하는 빈도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실제로요? 피부암이요? 아니 예 그렇죠. 여기 말하자면 지금 뭐 흑색종이라든가 기저세포암이라든가 광선 각화증 이런 그 여러 가지 질환이 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피부 비교를 해보면 여성이 빈도가 좀 높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검버섯이나 이런 잡티에 대해서는 사실 비슷합니다. 네. 이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안 하시는 남성분들한테 더 많거든요. 근데 암은 좀 다릅니다. 물론 자외선 때문에 생긴 것이 기본 질환이기 때문에 암도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남성에 많을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관심도가 높은 여성분들이 치료를 늘 하러 오시기 때문에 여성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는 그 운동을 하고 나면은요, 네. 땀을 흘리고 나서 피부톤이 되게 맑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도 좋지만 사우나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그렇게 어떤 힘을 빌려서 지내고 나도 피부가 다시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효과가 같은 걸까요, 원장님?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그러죠. 예, 따뜻한 물에 반수욕을 하든 온탕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시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그만큼 피부톤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사우나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피부 노화에 관련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피로가 회복되면 젊어지겠죠. 그런 피부 노화의 방법으로 온수, 냉수 마찰도 도움이 되지만
온수를 통한 그런 사우나 문화 이거 다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피부 잡티도 좀 없어질까요? 잡티의 개념은 다르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예, 잡티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자외선을 많이 쪼이면 생깁니다. 자외선을 안 쪼이면 안 생기죠. 그래서 아까 한쪽 트럭 운전사가 한쪽으로 늘 자외선을 쪼이니까 주름도 늘어났지만 백인들은 상대적으로 잡티가 덜 생깁니다. 하지만 흑인이나 우리 동양 황인종들은 잡티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 색소를 만들기 때문에 색소하고 또 이런 사우나하고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원장님 그 아까 강의 중에 보여주셨던 사진들을 쭉 보니까요. 네. 피부암과 관련된 질환 이 사진들이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피부암과 관련된 질환들이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발병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외선 노출이 점점점 늘어나면 젊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50이 지나고 60, 70이 되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가 프리 레디칼이라 그러죠. 활성산소가 우리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또 DNA를 변성을 시키면 네. 그게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또 피부암을 일으킵니다. 그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런 피부암이 그래서 50대 이후에 흔히 나타나고요. 70이 되면 훨씬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들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잡티와 관련된 피부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피부는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아,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네네. 맞습니다. 우리 두 분 아나운서는 타고나셨어요. 타고난 피부로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갖고 계시는데 패널 분들도 좋은 피부세요. 하지만 타고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근데 덜 좋아졌다고 해서 방치하면 더 나빠지거든요. 근데 피부과를 하다 보면 좋으신 분들이 와요. 원래 좋으신 분들이 관리를 더 하는 것 같고 안 좋으신 분들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좋은 우스갯소리인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네. 그 상태를 좀 더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 많이 그 관리를 하시나 봐요. 네, 타고난 피부가 첫 번째고 부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를 하면 그만큼 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자 차선 크림과 유기자 차선 크림.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오늘 무기자 이 차선 단어를 크림. 처음 예. 들었어요. 유기자 네. 차선 크림.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 예.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을 잘 만들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무기자차는 무기화합물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 이렇게 말을 하고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자외선 차단제를 유기자차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이제 책에는 물리적 차단제를 무기자차라 그러죠. 물리적 차단제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얼굴에 발라서 이걸 막는 건데 징크옥사이드라든가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그래서 돌가루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 A, B를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방어막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단점은 그런 물리적 차단제는 잘 안 씻어내면은 그렇죠. 여드름처럼 또 피부 트러블을 잘 만들 수가 있고 바를 때 뻑뻑하죠. 그리고 바르고 나면 분장한 것처럼 하얘지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인 기질을 갖다 발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즘은 대부분 유기자차를 쓰는데 그런 화학적 성분의 선크림은 흡수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발림이 좋고 또 근데 무기자든 유기자든 이거를 안 씻게 되면 항상 트러블이 생깁니다. 피부 트러블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세냐 하면 무기자가 잘 생깁니다만은 둘 다 그날을 씻지 않으면 피부 다 뒤집어지죠. 트러블 생기고 여드름 생기고.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반드시 그날 주무시기 전에 잘 씻어내는 거. 예, 그것도 여러 번 씻어내는 게 또 털보를 막는 방법이 됩니다. 네, 역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지우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자, 다음 질문 드리죠. 피부과 치료를 봄이나 여름에 하면 효과가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들, 궁금증들 여성들 모여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남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네. 감독님 겨울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네, 저는 아무래도 활동을 여름에 좀 많이 하고 많이 땀을 많이 하시니까. 흘리니까 네, 네. 기왕이면 겨울에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미리 전지훈련처럼. 예, 그리고 자외선이 좀 적잖아요, 아무래도요, 겨울에는. 그래서 겨울에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떤가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일정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활 패턴이 그렇지. 있습니다. 자기 일정 편할 때 하시면 좋고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후 관리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뭐 상처를 낸다면 그만큼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만은 치료 효과는 다 같습니다. 치료 후에 관리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 남미라든가 더운 지방에서는 1년 내내 여름이죠. 치료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예. 치료 효과는 같지만 치료 후의 패턴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의 차이일 뿐이고요. 효과는 상관없이 자기 개인 일정 편하실 때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효과 계절은 면에서는 상관이 없다. 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피부과 시술을 하는 병원이 많은데 어떤 점들에 주의해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피부과 전문의는 우리 전체 의사 수의 몇 프로나 될까요? 전체 의사가 100명이라면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밟은 사람은 2명뿐입니다. 2%밖에 없. 예, 2%뿐이에요. 오, 진짜요? 예.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피부과가 한 절반이 되죠. 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의료의 현실이 좀 아픕니다만은 자기 과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의료 현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과가 아닌 피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소비자가 현명해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적절한 치료를 못하면 흉터를 만들고 더군다나 피부암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한테 진료를 맡기게 되면 기회비용과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우원 앞에 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전문 시술 또 전문가 진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이건 역시 감론을박이 참 네, 많은 맞아요. 내용이긴 한데요. 피부과 시술을 자주 하면 피부가 얇아지나요? 오, 그런가요? 여성들이 그럴까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했는데 피부가 얇아진 것 같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러신가요? 역시나 제가 남성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 얘기거든요. 생각은 얇아질 것 같아요. 얇아진다. 많이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피부과에 가서 피부를 관리를 하면은 피부의 표면을 살짝 이렇게 긁어낸다. 아.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사실은 틀립니다. 이게 원장님 전문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쌀이라면 쌀 두레박에서 쌀을 퍼낸 만큼 없어지겠죠. 그거는 맞습니다만은 피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가 재생이 됩니다. 피부는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치료를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피부가 두꺼워지고 재생이 돼서 주름도 펴지고 피부가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전문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사포로 문지르고 그다음에 레이저로 깎아내고 또 화학적 박피를 해서 확 뒤집어버리고 이런 강한 치료를 했을 때 후관리를 잘못하면 상대적으로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하면은 다시 복원이 됩니다. 혈등 박피를 해도 흉터가 차오르는 이유가 상처를 해서 새살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름이나 흉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하시면 젊어지고 두꺼워지고 피부는 더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원장님 태어나기를 피부가 얇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피부가 좀 더 두껍다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술을 할 때 좀 차이가 납니까? 당연히 효과에서? 납니다. 예. 피부 두께가 1에서 2mm, 우리 자 두께만큼도 안 되거든요. 네. 그 두께를 어떻게 이게 요리를 할까요? 그 두께는 사람 따라, 인종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 동양 사람은 그나마 두껍기 때문에 주름이 덜 생기고 늦게 늙어요. 백인이- 반면에 서양 코케이션들은 우리보다 훨씬 피부가 얇기 때문에 50이 돼도 주름 투성입니다. 예, 그리고 탄력도 빨리 떨어지고 노화가 훨씬 빨리 오죠. 그거는 인종에 따른 변화인데 같은 인종이라고 해도 여드름 피부라고 그러죠. 그런 피부는 두껍습니다. 피지선이라든가 피부 그런 부속물들이 많기 때문에 두껍고 그만큼 없어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니까 더 늦게 늙죠. 반면 여드름 피부가 아닌 사람을 건성 피부라 하는데 그분들은 구조물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여드름도 없고 아주 매끈한 피부고 젊었을 때 나 피부 너무 좋았어요 하시는데 이제 50이 돼서 오시면 주름이랑 처짐이 훨씬 심해집니다. 그거는 타고난 구조의 변화인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피부층을 두껍게 하는 거 보충하는 치료법들이 달라집니다. 네. 본인이 내 피부가 얇다, 두껍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겠지만 잘 묻어난 사람은 잘 못 느끼시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드름 피부 젊었을 때 저처럼 여드름이 많았다 그러면 늦게 피부가 좀 늙어요. 두꺼운 것이고요. 네, 두꺼운 네. 피부예요. 여드름이 없고 아주 매끈했어요. 얇은 사람이에요. 건성 피부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상관없이 두꺼운 피부. 항상 보충해야 되는 것이 피부층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 수분이란 게 뭐죠? 아까 말한 진피의 기질. 예, 그런 기질과 콜라겐, 섬유를 보충하는 것들입니다. 예. 제 얼굴을 보면은요. 네. 두꺼운 피부인 걸 알 느낌이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두껍지 않습니까? 네. 감독님 그냥 예. 이렇게 딱 뵈면은요 굉장히 짱짱해 보여요. 맞아요, 네. 진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점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르는 보톡스와 콜라겐 제품들도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있지 시중에 않나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있을 있겠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팔겠죠. 아, 바르는 그런데 보톡스. 효과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주름이 펴지나요? 네, 그런 차이입니다. 예. 시술하고 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보톡스를 시술로 적당한 치료,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는 효과를 100% 내지만 같은 성분이라고 해도 바르는 거는 실제 넣어야 될 성분의 10분의 1, 아니 뭐 1, 2%밖에 안 넣거든요. 1, 2%밖에 안 넣는 것을 발랐다고 100% 효과를 바라다는 것은 맞지 않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효과의 차이고 화장품은 보조적인 겁니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보습을 해주고 또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보습 효과가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피부 결을 매끈하게 보호하는 역할이지 젊게 바꿔주는 효과는 시술에 비하면 너무 약하죠. 예, 효과는 있으나 정도의 차이이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미 연고나 크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원장님? 기미 연고 바르고 큰일 났다고 띄우신 분들이 많아요. 예, 기미 성분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든가 트레이트노인 성분들이 있는데 피부를 재생하는 성분들이거든요. 이처럼 바르는 것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을 우리가 색소를 줄이는 하이드로퀴논을 발랐을 때는 멜라닌 세포 자체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피부의 각질을 벗겨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마음에 급해서 많이 바르다 보면 이것을 피부에 자극을 줘서 빨개지고 오히려 놔두면 더 기미가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기미의 성분의 치료약에서 하이드로퀴논과 트리티노인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잘못 관리하면 기미가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햇볕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쌀알만큼 그 다음에는 콩알만큼 해서 아주 소량을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붉어지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2, 3일 뒤에 또 조금 발라보고 그게 적응이 되면 나중에는 날마다 발라도 되는데 바를 때는 소량 햇빛이 없는 저녁에 바르셔야 주무시기 전에 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보습을 항상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밤에 자외선이 없는 상태에서 발랐을 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제품 바른 거를 세안을 당연히 맞습니다. 해야겠죠. 네. 꼼꼼하게. 예, 네. 모든 성분, 화장품 다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것도 세안을 하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서 피부 트러블을 트러블이 만들 수가 생기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죠. 눈도 떨어지고 팔자주름, 심술보, 턱선, 이중턱 다 떨어지는데 네. 운동으로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치료나 시술로 하셔야 되는 거고 평소에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습관입니다. 한쪽으로 개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쪽 턱이 돌아갑니다. 한쪽으로 치아가 안 좋아서 씹다 보면 그쪽 근육만 발달해서 얼굴이 커지고 이쪽은 위축이 됩니다. 짝짝이 비대칭이 되죠. 되는군요. 네, 비대칭이 심해지죠. 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보시면 다 짝짝입니다. 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평소에 양쪽 근육을 똑같이 씹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쭉 이렇게 입을 내밀고 있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주름이 금방 늘어나요. 입가에 주름. 그다음에 심술보도 웃는 근육, 이 당기는 근육을 발달시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찡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근육이 발달이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당기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발달할수록 더 처지죠. 그러면 입꼬리가 내려가고 심술부서 보이죠. 네. 찡그린 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찡그릴수록 미간의 주름이 깊어지고 그럼 화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근육을 많이 쓰는 습관에서 근육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우리 표정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의 가운데 있는 근육을 많이 쓸수록 주름이 늘어나고 주름이 늘어난단 말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근육과 연결된 피부하고 근육을 연결하는 탄력 콜라겐이 있는데 그 콜라겐의 움직임에 따라서 피부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놓으면 피부도 덜 움직이고 주름도 예방이 됩니다. 반면에 강화시키는 웃는 근육들은 강화시켜야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근육은 보톡스를 맞으면 5, 6개월 정도는 주름이 예방이 되죠. 그다음에 근육을 줄일수록 나중에는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근육이 더 약화돼서 주름이 덜 지워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은 보톡스가 제일 좋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웃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감독님 갑자기 제가 웃는 표정으로 지금- 바뀌셨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을 듣고 네. 계속 우의 근육만 웃는 근육만을 좀 발달시키려고 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억지로라도 웃어야 네. 저희 피부도 좋아지고 그럴 것 표정도 같기는 좋아지고. 해요, 네. 진짜로. 예. 마음의 평화가 먼저 있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흉터를 없애는 시술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흉터도 이제 화상 흉터라 그러죠. 심한 흉터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만은 기타 일반 흉터들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흔히 보는 게 여드름 흉터인데 흉터, 예. 여드름 흉터나 사고 후에 다친 흉터들인데 실비보험으로 처리는 되지만 의료보험으로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여건이 안 됩니다. 예, 현재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심한 화상 흉터는 이제 보험사와 또 의료 건강보험에서 그 따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많이 하면 피부가 손상되나요? 요즘 초등학생이 화장을 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감독님 이해하시나요? 저는 감독님은 아들만 저는 아들만 둘이고 두셨으니까. 손녀딸이 있는데요. 네. 손녀딸은 아직은 화장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키워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저도 수밖에 이해가 안 없어요. 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떠신가요? 애들 저는 보시면 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딸이 화장을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아서 화장품을 빼앗았더니 아이가 공부를 안 하더라. 이런 부모님들 면담 사연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감독님 선수 시절 선크림 안 발랐다고 했죠? 네, 예. 당연히 바른 게 좋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바르려고 합니다. 네. 돌이켜보면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몇 살 때부터 바를까요? 아기 때부터요. 좋습니다. 아기 때부터입니다. 그렇죠. 조그마할 때부터 그냥 발라야죠. 바깥 나들이 할 때부터요. 흔히 이제 야외에 나갈 때는 유아 때는 안 되고요. 보통 돌 지나면 6개월 이후로는 바르면 됩니다만은 야외에 노출 때는 약할수록 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데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죠. 예. 예, 바른 거 굳이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바르는 것 때문에 다른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바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클렌징. 클렌징. 네. 화장은 잘 하는 지워내지 것보다 않으면 지우는 게. 피부 트러블을 만들고 트러블은 또 다른 문제를 악순환이기 때문에 바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근데 야외 활동을 안 하는데 바르는 것은 그런 노화에 대한 예방보다는 심리적이고 또 이뻐 보이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좀 상의를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초 제품 기능성 화장품 말고 색조 제품을 초등학생들이 바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 트러블을 제일 많이 만드는 것이 색조 화장과 네. 그다음에 선크림 이런 화학 성분들입니다. 화학 성분에 관한 알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색조 화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트러블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오래 노출되면 당장은 변화가 없지만 반복돼서 노출이 되면 알러지 반응이 쉽게 나타나서 피부 트러블, 피부에 여러 악성 트러블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색조 화장을 할까요? 예뻐 보이고 싶어서요. 얼굴에 잡티나 주근깨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바르는 것보다 있는 거를 치료해서 감추지 않더라도 주근깨 치료해버리면 감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치료해주면 될 거를 왜 바르냐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근본 원인이 뭔가 감추기 위한 건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문제인가를 파악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갱년기로 인한 홍조 치료도 피부과에서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갱년기가 되면 우리 피부가 아주 변화가 심합니다. 우리 남녀의 변화를 볼 때 어렸을 때 이후로 사춘기 때 또 갱년기 때 변화가 아주 심한데 갱년기 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피부 노화가 아주 심해지고 노화의 현상이 아까 뭐였죠? 혈관이 늘어나고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이런 변화였죠. 혈관이 늘어난 것이 또 호르몬 영향으로 또 홍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도 전체, 몸의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갱년기의 홍조인데 혈관 자체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호르몬 조절을 해도 혈관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홍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타고난 안면 홍조라든가 햇볕 때문에 늘어난 홍조 외에도 갱년기 호르몬 때 변화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피부 혈관 치료를 해서 그 홍조가 없도록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턱수염 제모를 하면 피부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턱수염 제모를 왜 할까요? 감독님. 면도하기 귀찮기도 하고 저는 지금 실제 제모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깨끗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만 제일 좋은 건 이제 아침에 면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시간도 줄일 수 아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트러블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다른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우리 김 감독님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글쎄, 저는 여기 이것을 아주 없앤다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네. 매일같이 아침에 한 번씩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습관이 돼가지고 네. 이거 안 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귀찮은 편이죠. 예. 네. 그 이제 면도를 하고 큰 트러블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면도에서 트러블이 없고 생활에 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만은 요즘 우리 자녀분들을 보면 트러블이 잘 생기죠. 특히 사춘기 때 지나면 호르몬 때문에 왕성한 호르몬, 그다음에 피부에 상처를 나면 여드름이 아주 심해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트러블이 의외로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모를 권합니다. 제모를 하게 되면 우리 김한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면도 안 해도 되고 항상 뽀송뽀송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동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제모하러 오면 제가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개원 초에는 남자는 수염 있어야 돼,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또 트러블을 줄이는 방법 이런 이유 때문에 수염 제모를 하시는데 결과는 괜찮은 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로망이 수염을 많이 기르고 뭔가 좀 마초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불가능할 바에야 차라리 깨끗하게 제모를 하자.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했습니다. 만족합니다. 맞습니다. 몇 네. 번 정도나 제모를 해야 될까요? 턱수염 제모는? 그 호르몬 때문에 몸에 온 몸에 그냥 브루투스 털이 많은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다 보면 제모를 하러 오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몸의 제모는 6주 간격으로 한 5번 하면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 얼굴의 털은 호르몬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일수록 얼굴 털이 훨씬 더 늘어나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몸처럼 5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은 한 달 간격으로 너무 오래 지나면 다시 회복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5번이 아니라 5번 더, 한 10번 하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저도 실제로 한 9번 정도. 네. 예,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정말 한 올도 보이지가 않네요. 예. 아니, 근데 다행히 저는 다행히 코로나19 때여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다행이었는데 그 유지가 쉽진 않았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솜털 하나 안 보입니다. 깨끗하죠?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데 느낌일 뿐입니까? 조금 전에 김경란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내용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우나 하면 피부결이 뽀송뽀송하죠. 예,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고 또 보습 효과 때문에 당장 나오면 뽀송뽀송한 느낌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피부 노화가 일어나면 표피 밑에 있는 진피의 혈관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이게 노화가 더 악화되는 이유거든요. 근데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끝에 피부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얘들이 순환이 늦다 보니까 당연히 더 나빠지겠죠. 근데 사우나에 가서 이거를 순환을 시켜주니까 혈색이 좋아지죠. 예, 반복적으로 하면 더 나아질 수가 있고 물에 있었으니까 보습이 되는데 나오면 물이 마르면서 또 건조해지죠. 그래서 물기가 남아있을 때 항상 보습 크림을 더 바르면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를 먹으면 기미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기미 치료를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해왔는데 비타민 C를 피부에 침투시키는 치료를 많이 했고 또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도록 처방을 많이 해드렸는데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를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미를 줄이는 방법인데 색소만 치료한다고 해서 이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피부 관리, 비타민 C를 투여하고 약을 먹어도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부 노화 치료로 혈관을 줄이고 색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으로 비타민 C를 먹고 바르는 그런 복합 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노화를 치료하고 젊게 하는 그러면서 기미가 재발을 줄이는 이런 치료를 피부과에서 하는 기미 치료라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네, 가운데로 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일단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와 또 질문,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혹시 두 분도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좀 저는 여쭤볼까요? 오늘 아주 상당히 좀 그 느낀 바가 좀 많은 그런 그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참 그 선수 생활 하실 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처럼 선크림을 많이 바르던 시절이 아니니까 네. 안 발랐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에 비하면 피부 진짜 좋으시지 정말 않아요? 좋으신 거죠. 감독님 피부? 그렇죠? 매일 사우나를 다니셔서. 첫 번째 타고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나처럼 관리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남자는 피부 두께가 여성보다 두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늙습니다. 네. 여성분은 훨씬 더
피부가 얇은 편이고 또 호르몬 변화에 따라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피부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습은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집에서 그래도 좋다라는 건 조금 얼굴에 많이 바르고 살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또 한계가 있구나. 네, 두 분은 이러셨고요. 원장님은 오늘 강의하시면서 어떠셨나요? 평소에 피부과 외래에서 진료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네.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전달할 내용을 충분히 전달은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 오늘 피부와 관련된 잡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신삼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 피부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햇살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오늘 전해드렸던 내용들을 좀 많이 새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자외선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는 너무나 아까운 그렇죠. 날들입니다. 네. 네,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요. 나들이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